한국인 선수가 EPL로 향하는 건 15번째 만입니다. 맞죠? 아, 많이 갔네요. 특히 김지수가 갖고 있는 최초의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중앙 수비수로 EPL에 나가는 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10대로 나가는 것도 최초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최초 하나 또 있습니다. 뭔데요? 2013년에 이제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K리그2가 운영이 됐는데 K리그2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향하는 최초의 선수가 김지수입니다. 오, 최초의 타이틀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축구계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2의 김민재다. 어떻게 보세요? 제2의 김민재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선수한테는 좋을 게 없다. 좋을 게 없다. 우선은 제2의 김민재 타이틀을 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 중앙 수비수가 유럽 리그 자체에 일단 도전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요. 네. 예, 과거에 뭐 강철 지금 화성FC 감독이라든가 홍정호 뭐 이 정도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매우 적고 빅리그에서 성공한 사례는 또 김민재 한 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2의 누구를 붙이고 싶어도 김민재밖에 없는 거죠. 김지수의 첫 프로 데뷔 전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아, 이것도 제가 또 현장에서 봤죠. 그때 봤을 때 좀 어땠어요? 그거 기억나요. 어떤 거요? 선발 라인업을 봤는데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나 그랬던 거.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 아, 솔직히 말하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얘 누구지? 해서 그때 그 당시 이제 김남일 감독이었죠. 물어봤던 기억이 있죠. 당시에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경력이 없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성남FC 유스인 이제 풍생고등학교에서 기량을 갈고 닦던 선수였는데 준프로로 이제 선발 라인업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죠. 김남일 감독한테 이 선수 누구냐? 그 당시 김남일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성장 가능성이 대단한 선수다. 그리고 수비 리딩 능력이 정말 남다르다. 김남일 감독이 이 선수를 이제 동계 훈련 때부터 눈여겨봤다고 하는데 네. 17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비 지역에 있는 선배들, 뭐 30살이 넘은 선배들 있을 거고 한데 그 선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율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광경.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좀 보기 드문 경우인데 전 이게 뭐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죠. 그라운드나 그런 데서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김지수 선수가 이제 한 3경기 치렀을 때 제가 또 이제 4번째 경기를 가서 봤었거든요. 네. 그 당시 김남일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김지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나이는 되게 어린데 볼 차는 거 보면 되게 여우 같다. 여우 같다. 베테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기가 해야 될 걸 한다는 거예요. 보통 한국 선수들, 특히 한국 수비수들의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실점을 하거나 실수가 나왔을 때 그날 경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김지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 바로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플레이에 집중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점이 있다. 그런 강점들 덕분인지 이번에 U20 월드컵에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난리 났죠. 우선은 한국의 주전 수비수로 한국이 치른 7경기 모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대회 연속 준결승,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준결승 가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선수가 193cm 장신이잖아요. 그리고 강점을 다들 힘을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플레이를 유심히 보면은 높이랑 자기 힘, 그러니까 자기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아요. 왜냐면 사실 경험이 적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힘이 강해도 의욕만 앞서서 그걸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의 강점, 높이의 강점이 있는 걸 알고 힘의 강점이 있는 걸 아니까 그거를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래서 조금 감독들이나 세계 축구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본 걸 생각해 봤을 때 제2의 김민재다를 아직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2의 김민재라고 하기에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2019년 우리가 U20 월드컵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 멤버들 가운데 프로에서 족적을 남긴 선수를 손에 꼽습니다. 지금 성인 무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강인, 엄원상, K리그가 그렇게 다른데 지금 김지수가 향한 곳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같은 경우에 K리그 출전 기록이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U20 월드컵 준비에 몰두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에 작년 데뷔했을 때도 작년 후반기에 데뷔를 했습니다. 프로에서 한 시즌을 제대로 치러보지 않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프로에 데뷔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란 거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선수에게 좋을 게 없다. 우리는 그냥 이 선수가 좀 성장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김민재랑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리그 그 전북에 오기 전부터 내셔널리그에서 좀 기량을 갈고 닦은 다음에 K리그 전북현대에서 국가대표팀에도 데뷔하고 K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올라섰죠. 그리고 나서 중국 슈퍼리그로 가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거기서도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터키로 가가지고 터키 최고의 수비수로 1년 만에 자리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올 시즌이었죠. 이탈리아 세리에이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나폴리가 우승한 게 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중심을 잡았던 때 이후 처음이었어요. 세리에이 최고의 수비수로도 뽑혔죠. 그렇죠. 김민재랑 비교하기에는 뭐 실력적인 면은 당연한 거고요. 이 선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선수고 김민재는 많은 걸 지금도 이뤄낸 선수이기 때문에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김지수는 김지수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다면 혹시 김지수가 참고할 만한 선수는 없을까요? 저는 일본 축구대표팀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오. 2010년대 아시아 최고의 중앙 수비수 요시다 마야의 성장 과정, 삶을 한번 좀 들여다봤다 봤으면 해요. 어떤 점 때문이죠? 요시다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에서 뛰었었죠. 네. 2012년 8월, 2012년 런던 올림픽 끝나고 EPL로 건너가서 2020년 6월까지 사우샘프턴에 몸담았었어요. 아시아 중앙 수비수가 EPL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주전으로까지 자리매김한 건 요시다 마야가 최초입니다. 지금도 사실 유일무이해요. 아시아 수비수는 그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기 대단히 어려운 게 공격수는 그냥 볼 받아서 골을 잘 넣으면은 어쨌든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지만 수비는 어쨌든 끊임없이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수들과의 조화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들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시다 마야는 그런 무대에서 무려 8년이나 버텨왔습니다. 이 선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요, 이 선수가 제2원 리그 그 나고야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서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12월에 바로 EPL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VVV 펜로라는 팀에 가서 유럽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시즌을 뛰고 2012 런던 올림픽까지 마친 다음에 사우샘프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EPL로 가기 전에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8 베이징 올림픽, 2011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팀도 데뷔를 해서 뛰는 상태였고요. 그만큼 경험을 쌓은 뒤에 EPL로 건너갔어요. 경력직이네요, 정말로. 경력직이죠. 단계를 밟아서 갔는데 첫 시즌은 좋았습니다. 첫 시즌에 32경기를 나왔어요. EPL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어요. 교체로 나온 게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오. 근데 2020년 6월까지 뛰었다 했잖아요. 네. 8년간 뛰면서 30경기 이상을 뛴 시즌이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 시즌엔 바로 그 15경기인가를 뛰었는데 선발로 나선 게 8경기밖에 안 돼요. 부상이랑 부진이 겹치면서 주전 경기에서 밀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K리그에서 만난 뭐 기성용이라든가 황의조라든가 구자철 이렇게 유럽 경험 있는 선수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럽에서 살아남으려면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환경이랑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팀만의 문화 이거에 적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들을 해요. 또 요시다 마야처럼 이렇게 부상이랑 부진이 겹쳤을 때 그걸 또 혼자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러한 앞선 그 요시다 마야의 경험들이 필요한 건데 김지수는 사실 그런 경험들은 없습니다.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나갈 수는 있겠죠. 요시다 마야 같은 경우도 첫 시즌에 주전을 했잖아요. 근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경쟁이 세계에서 제일 치열한 리그입니다. 첫 시즌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 다음 시즌에 더 쟁쟁한 경쟁자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의 반복이거든요. EPL은 그만큼 치열한 리그고 아시아 선수가 살아남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리그다. 김민재의 사례만 가지고서 얘기하기에는 김민재는 정말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지금 화성FC 맡고 있는 강철 감독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강철 감독이 한국인 수비수로는 최초로 이제 오스트리아 유럽 리그에 진출했던 감독이거든요. 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민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자꾸 그런 특이 케이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승승장구 하잖아요. 지금도 뭐 바이에른 뮌헨 가서 뭐 가더라도 주전으로 뛸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그런 선수 또 언제 보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 기자가 봤을 때 김지수는 EPL 무대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저는 올 시즌은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올 시즌은 어렵다. 올 시즌뿐만 아니고 한 2-3시즌 정도는 뭐 임대를 가거나 해서 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EPL에서 바로 뛰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프로에서 제대로 한 시즌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어린 선수예요. 가서 잘하면 너무나 좋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무대는 아니다. 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무대에서 어느 정도 기량과 경험을 쌓은 뒤에 좀 제대로 부딪혀봤으면 한다. 그게 요시다 마야의 사례를 통해서 김민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슈퍼리그에서 여러 이제 그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의 유명한 공격수들을 상대하고 터키 리그까지 거치고 빅리그에 적응을 한 거다. 그 부분을 조금 김지수 선수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김지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축구 팬분들도 조금 그 부분을 많이 인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랑 또 우리나라에서 좀 비난도 좀 크잖아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애정 어린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끝!